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고 원팀입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도 비금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제도가 대폭 완화됩니다. 세제 개편안으로 대기업들의 세금은 4조 1천억 원이 줄어듭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이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내용을 정부가 올해 중점 개혁 과제로 내세운 국민연금제도 개편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의료 민영화가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며 SR의 노선만 확대하겠다는 정부 안에 철도노조는 민영화 수순이라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호봉제를 줄이고 직무 성과급제를 늘리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말이면서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일하다가 죽으라는 그런 대통령이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 국민의 생각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 지금 기존 노조를 완전히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죠. 그냥 가진 자들,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재벌들, 이런 경영인들 이런 위주로 국가를 운영하는 뭐 노동개혁이든 연금개혁이든 그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말들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노동자를 때려잡으면 지지율이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숨밖에 안 나와요. 윤석열 쳐다보고 있었는데 하루빨리 끌어내려야지 하고. 물가가 작년 초와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올랐다. 물가 상승의 주범은 2010년 이후 역대급으로 오른 공공요금 인상 때문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발표했다. 정부가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지난 1년 한국 무역 적자 규모가 97년 IMF 외환 위기나 2008년 금융대란 당시보다 많다. 지난해 윤석열 미국 방문으로 미국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과 바이든 한국 방문 때 국내 재벌 기업의 대미 투자 금액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그럼에도 이번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현대기아차는 제외되었다. 우리는 미국하고 군사동맹도 있고 FTA도 하고 있어요. 경제군사동맹을 다 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일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영내주의 같은 거를 캐나다하고 멕시코한테는 허용하고 우리는 안 해주고 있거든요. 영내지를 우리도 해주면 IRA법에서 미국에서 조립해야 될 의무가 없어져요. 이런 것들을 정부가 미국과 통상교섭에서 얻어내야 되는 거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받아들인 일본과의 외교도 심각하다. 지금 뭐 일본 대변인 같이 나서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라고 생각될 일들을 하는데 일본에서 우리가 받아낸 건 하나도 없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용인에 뭐 반도체 클러스터 한다고 클러스터 구축하자 일본에서 투자한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지금의 환율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과 매우 흡사하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규모는 세계 1위다. 기업 부채 또한 급속하게 증가세에 있다.
더 무서운 위기는 산업 공동화다. 제조업이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산업 전환이나 탄소 중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제조업이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는 산업 공동화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20세기 초에 세계 3대 강국이었어요. 그럼 멕시코가 1960년에 1인당 소득이 우리나라 3배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3분의 1이에요.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같은 중남미 국가들은 거꾸로 가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우리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역대 최대의 부자 감세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하반기에 세법 개정 때 상속세를 확 낮추려고 한다. 재벌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로 세수가 부족해지는 바람에 재정 적자가 커져서 정부가 재정 확장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나설 수가 없다. 사실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거는 작년 말에 이미 예측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흔히 말하는 부자 감세를 했죠. 그래서 재정 지금 세수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대규모 적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도울 수도 없다. 내수 진작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고작 기금 600억 원 규모다. 윤석열 정부의 온갖 무능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불만들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노동계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친사용자적 정책이 실패하면서 이 모든 것을 노조 때리기로 돌리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노동조합이 친재벌적 정책을 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봤을 때 노동조합은 걸림돌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보면은 사실은 기업별 상당히 좀 우호적인 정책들이 많고 그게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좀 포장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노동조합이 계속적으로 이 태클을 걸고 또 그런 방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득할 자신도 별로 없고 노조 부패도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걸림돌인 노동조합을 배제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노조를 부패 집단으로 만들기 시작한다. 사실은 그런 정당성을 정부가 가져야 되는데 그 정당성을 갖는 길은 노동조합이 부당한 세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부는 부당한 세력들하고는 이 협상이나 타협을 해서는 곤란한 거죠. 이렇게 노동조합을 부패 집단으로 몰아놓고서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불법 행위에 일체의 흔들림 없이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그 명분으로 노동조합과 일체의 대화를 안 한다. 그동안 노동조합이 참여한 각종 사회적 기구들에서 노동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고 고립시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하고 일체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아주 전형적인 사회적인 배제인 거죠. 또 심지어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구에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고 가능하면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
노동만이 아니라 경제, 외교, 민주 모든 것에서 퇴행하고 있다. 나라가 위태로울 지경이다. 지금 우리가 노동을 넘어 더 넓게 연대해야 하는 이유다. 그 하반기 정치는 결국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격동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은 이번 7월 파업에 민주노총만이 아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호흡을 하고 그분들과 손을 잡고 새 지형을 만들어 가는데 노동계급이 이 정도는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농민, 빈민 해서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본부에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서울 상경 투쟁을 했다. 좀 더 힘을 내서 더 깊고 넓은 단결로 노동을 넘어 전 국민적 연대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파괴하고 우리 모두의 삶을 파괴하는 역대급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투쟁으로 맞서 끝내 승리하자.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한국 사회의 악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부정, 부패의 집단으로 매도의 포괄적 탄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회사의 담벼락을 넘어서 현장을 멈춰야 할 만큼 지금의 상황은 암울합니다. 7월 10일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과 무능, 독선에 대한 우리 노동자들의 선택이고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차 지부는 노동자를 짓밟는 정권에 맞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주님!